출석 체크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리학도 친구들, 선생님이랑 운동량과 충격량은 작년에 통합과학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함께 학습을 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 개념 정도는 뭐 심플하고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개념 확인 활동지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빈칸 채워 넣어볼까요? 자, 충격량입니다. 우리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는 그 충격이 정도 충격이야. 그거를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함께 쓰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충격량의 크기는요.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때 당연히 힘을 크게 가할수록 그리고 힘을 가하는 시간이 길수록 당연히 충격량이 크겠지. 충격이 좀 더 크겠지 했던 거. 그래서 힘 곱하기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곱입니다. 그래서 FT 곱해서 FT 그래서 기억날까 모르겠네요. FT 아일랜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FT 충격량이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된다는 선생님이 그때 작년에 얘기했었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는 당연히 힘이 단위 뉴턴 곱하기 시간 단위 초. 그래서 뉴턴 세크를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물체 작용 힘이 어떨수록 당연히 커진다고요? 충격량은요? 그쵸. 힘이 클수록 커지고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그쵸 길수록 커진다. 잘했습니다. 자, 밑에 운동량 갈게요. 운동량은요. 그쵸.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운동량. 우리 작년에 통합과학에서는요. 볼링 핀을 쓰러뜨리는 그 볼링의 운동량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나왔었는데 기억하시죠? 그쵸. 선생님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운동량이 바로 이 개념이고요. 보통 운동량 선생님이 그냥 P라고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운동량은 당연히 그 물체의 고유한 양인 질량과 그리고 그 빠르기, 속도의 곱이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입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다. 충격량은 FT, 운동량은 MV,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에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의 단위이다. 잘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당연히 물체의 질량이 어떨수록 커지니까, 그쵸?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지고, 속도가 어떨수록, 그쵸? 빠를수록, 운동이 정도가 크니까 더 커진다. 그래서 그때도 볼링공이 더 질량이 무거울수록 또 같은 질량의 볼링공이더라도 더 빠른 속력으로 던지면은 더 많은 볼링핀을 쓰러뜨렸다. 그게 바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정도, 운동량이 큰 거다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작년에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별표를 막 한 5만 개 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그죠? 설마 선생님 또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충격량은 운동량과 어떤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물체와 충돌할 때 물체 받는 충격량은 즉 물체는 충격을 받은 만큼 뭐가 변해요? 운동량이 변해요. 그래서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량이다 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할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 믿어요. 자, 물체의 운동량이 뭐와 같다? 변화량과 같다. 물체가 충격을 받아야지 물체의 운동한 정도 운동량이 바뀌니까 해서 그 충격량을 받은 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하더라.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량과 같다. 변화니까 당연히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써주면은 그냥 이렇게 뭐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수식을 써준 거고요. 변화량이니까 델타 P 이렇게 써준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한번 이끌어내 볼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너무너무나 유명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뭡니까? F는 ma 한번 여기서 이끌어내 보죠. F는 ma예요. 누구나 알고 있죠? 자, A는 여러분 뭡니까? A는 그쵸. 우리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머 어떻게 주면 돼요? 바로 여기 F와 여기 T 요 T를 여기로 넘겨볼게요. 그래서 FT 형태를 써주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MV 여기는 가로 있는 거니까 MV-MV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 바로 나네 뭐예요?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 이미 알고 있다. F는 ma. 즉 우리가 물체의 운동의 원인이 힘이다. 힘으로 인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는 그 가속도라고 하는 속도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던 그
우리가 다르게 또 물리량을 충격량과 운동량이라는 걸로 설명해 줬을 뿐이지 결국에는 F는 MA식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셔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장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한 예로 과학탐구 실험 시간에 달걀 낙하 실험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빨대나 뭐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감싸가지고 달걀이 안 깨지게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충격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만들었었죠. 그때 이 원리 너무너무 중요하고 쌤이 이걸 시험지에 냈던 걸로 기억하네요. 자, 같은 높이 떨어뜨리는 물체가 받는 충격 볼게요. 바닷가 충돌에 정지할 때까지. 자, 보세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H 높이 같아요. 동일하게 A하고 B가 있다고 할게요. 이때 이 문제 처음에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뜨리면 초기 속력은 당연히 0일 거고요. 똑같은 높이만큼 낙하하니까는 이 물체 두 개가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 또한 같겠죠. 질량이 같다면 이 물체들은 뭐가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운동량이 변화량이 같은 거예요. 운동량이 변화량이 같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그쵸. 운동량 변화량 이꼴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질량을 가진 물체를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은 이 물체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충격량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하나는 쌤이 작년에 그때 설명하기로는 하나는 여기다 방석을 깔고요. 하나는 여기 그냥 시멘트였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만약에 A하고 B가 달걀이라고 한다면은 뭐 A는 덜 깨지고 B는 와장창 깨지고 그쵸? 그 결과 차이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던 거? 자, 충격량이 다른 게 아니라 충격량은 동일한데 뭐가 달랐기 때문에요? 그쵸? 충격을 받는 시간이 달랐던 거예요. 요게 달랐던 겁니다. 요게. 같은 충격량인데 이 시간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충격량이 같다면은 충격을 받는 시간이 어떨수록 충격력은 줄어들겠어요? 그쵸. 길수록 충격력은 줄어든다. 여러분들 충격력과 충격량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F 곱하기 T인데 여기서 이 힘을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다르게 충격을 받을 때 받는 힘, 충격력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이 FT가 일정 같다면은 당연히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다면은 이 F값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충격력은 줄어들겠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충격력을 감소시킨 예를 보면은 뭐 에어백, 에어매트, 안전모, 발레할 때 이렇게 뭐 우리가 점프, 작년에 쌤이 수업 시간에 점프해보라고 했었죠. 그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얘들아 점프에다 착지해봐 해서 여러분들 막 허리가 찌릿찌릿 기억나시죠? 아팠던 거. 그리고 야구 경기에서 포수가 또 공을 받을 때 두꺼운 장갑 끼거나 글러브를 이렇게 뒤로 살짝 빼면서 또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에 배구나 어떤 피구할 때 이렇게 공을 배구할 때는 공을 안 잡죠, 그죠? 피구할 때 이렇게 공을 딱 잡을 때 잡고서 이렇게 우리 몸 쪽으로 손을 잡아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할 거라고 믿고 그러면 그 다음 운동량 보존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운동량 보존입니다. 선생님 운동량 보존은 처음 보는 건데요. 그쵸. 여러분들이 물리학 1에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원리입니다. 운동량 보존. 그 전까지 우리가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보존되는 거 에너지 보존은 배웠었는데 운동량 보존은 처음 볼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부분 새롭게 배우는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자, 우린 계속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 다루고 있어요. 아까도 충격량, 운동량 했던 것처럼. 자, 물체가 충돌할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말이 뭐냐면 외력이 0이라는 거. 바로 이거예요. 공이 굴러가다가 뭐 당구공이 굴러가다가 지들끼리 부딪힌 거예요. 어떤 내가 힘을 가해가지고 꽝 부딪힌 게 아니라 그 공들이 보통 우리 등속 운동 하겠죠. 등속 운동을 하다가 어떤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 그 경우 말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 외부 힘을 가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충돌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합이 각각의 물체의 운동량을 합한 것이 항상 일정히 보존된다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어쩜 이렇게 신기한 법칙이 있나 싶죠? 여러분들이 결과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를 기억하는 거고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물체들이 충돌 전에 운동량을 합했을
때 그 합한 값과 그 충돌 후에 과당하고 충돌한 다음에 충돌 후에 강물체 운동량을 합한 값이 서로 같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외력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에 항상 이것이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식이 나오는지 한번 그래도 확인할 필요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도요, 여러분. 정말 뉴턴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뉴턴이 말했던 법칙만 있으면요, 이것마저도 운동량 보존 법칙마저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38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화면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보기에 좀 글씨가 깨져 보일 것 같아서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우리 교과서의 38쪽 보세요. 38쪽에 있는 그림과 동일한 그림입니다. 보면은 지금 A물체하고 B물체가 있는데요. A물체가 B물체보다 속력이 좀 더 빨라서 지금 어느 순간에 충돌을 하게 되고 충돌한 다음에 또 A와 B가 각각이 VA', VB'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A, B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가 서로 힘을 주고 받겠죠. 그때 힘 어떻게 써요, 여러분? 그쵸. 무슨 법칙? 작용반작용 법칙. 바로 우리 직전 시간에 배웠던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A가 B물체에 힘을 가했으면은 B 또한 A물체에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A물체가 B물체에게 가한 힘을 지금 FAB라고 한 거고요. 여기 보이시죠? FAB가 A물체가 B물체에게 가한 힘이에요. 그러면은 B물체 또한 A물체에게 힘을 가할 텐데 그 힘을 우리가 FB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둘의 관계는 어때요? 힘이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방향을 고려해서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F는 뭐예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뉴턴 운동체의 이 법칙 F는 뭡니까? MA, 그쵸? 그러면 이 경우에는 FAB는 A물체, B물체에게 가한 힘이니까 B물체의 질량 그리고 B물체의 가속도 해주면 되겠죠? 또한 마이너스, 지금 FB는 A물체가 받은 힘이니까 F는 MA 곱하기 AA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가속도는 개념적으로 했을 때 어떤 거였어요? 그쵸.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지금 B물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VB에서 VB'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 가속도를 다시 한번 써주면은 어떻게 써줄 수 있겠어요? 시간에 따른 T시간 동안에 얘는 VB' 나중 속도 그리고 처음 속도 VB 이렇게 속도가 바뀐 거죠. 자, A, B를 쌤이 써준 거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럼 우리가 똑같이 여기도 어떻게 써줄 수 있겠어요? 쌤 조금 글씨 크게 쓰도록 옮길게요. 자, 마이너스 MA 하고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똑같이 얘네 충돌 시간 똑같았겠죠, 그죠? T 시간 동안 충돌했는데 이때 얘는 VA'이 속도로 바뀌었죠. VA에서 VA' 속도로. 그래서 시간 따라 속도 변화량 써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제 식 정리해주면 돼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렇죠. T 똑같은 거 우리 없애주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곱해줘 볼게요. MBVB'은 MBVB' 마이너스 MBVB 이퀄 마이너스 MAVA' 플러스 MAVA 되겠죠? 그럼 이것을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으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럼 써줘 볼게요. MBVB는 MAVA' 플러스 MBVB'. 여러분 되시죠? 지금 요거 이렇게 넘겼고요. 얘를 요로 넘겨준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왼쪽 편에 쌤은 그냥 충돌 전의 운동량 써준 거고요. 충돌 후의 운동량 합 오른쪽에 써준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아까 쌤이 얘기했었던 거대로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는 식이 바로 나오죠. 이것이 무슨 법칙이라고요? 그쵸, 이것이 바로 운동량 종이 치네요. 보존 법칙. 별표 많이.
여러분이 작년에 운동량과 충격량이 관계를 배웠다면 이번에 물리학 1에서는 그거하고 플러스 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까지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 학습지로 넘어가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활용되는 예시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언제 적용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 외에도 한 물체가 두 물체로 쪼개져서 분리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요. 두 물체가 충돌한다면 두 물체가 한 물체를 붙어서 함께 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합되거나 융합될 때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물체가 두 덩어리로 분리될 때는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던지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함께 있었는데 분리되는 거니까 그 경우에도 근데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얼음판 위에서 두 사람이 상대방을 서로 이렇게 밀 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으면 붙어 있다가 이렇게 손을 서로 이렇게 밀어서 멀어졌어요. 그럴 때 이것 또한 분리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이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됩니다. 분열된 예시였고요. 또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 됐을 때 그래서 스케이트 신발을 신은 어른이 달려와가지고 어른이를 안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원래 어른과 어린이 각각 다 알랐는데 각각 떨어져 있었는데 어른이 어린이를 안고 가면은 이제 한 물체로 된 걸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또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얼음판에서 정지한 상태의 질량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가 서로 밀 때 또 대포에서 포탄이 발사될 때 또한 포탄이 발사되기 전에 대포하고 포탄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포탄이 발사되기 전에 대포와 포탄이 운동량의 합은 얼마예요? 발사되기 전이니까 속력 얼마예요? 속도 0이에요. 그럼 아무리 질량이 크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0이면 운동량은 0이고 그럼 포탄이 운동량과 대포의 운동량 다 각각 0이 되니까 합 또한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리고 포탄이 발사된 후에도 근데 운동량 합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우리 이렇게 분리된 경우에든 충돌된 경우에든 결합된 경우에든 다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돼야 돼요. 그러면은 포탄이 발사된 후에도 운동량 합은 그쵸. 0이 돼야 된다. 너무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포가 있어요. 선생님 포를 또 너무 잘 그리죠. 포가 있고 대포가 이렇게 발사가 됩니다. 너무 잘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함께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경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처음에 운동량 합이 0이었기 때문에 그럼 얘가 포탄이 발사된 후에도 발사된 직후에도 당연히 운동량 합은 0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운동량이 생겼단 말이죠. 우리 포탄은 질량이 있고요. 속도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발사된 후에 운동량 합이 0이 되려면 당연히 이 대포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쵸. 바로 반대 방향으로 포탄이 발사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대포가 움직여야지 운동량 합이 0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영화 속에서 총을 이렇게 든 사람이 우두두두두 총을 쏠 때 어떻게 돼요? 막 이게 총이 막 이렇게 반동이 생겨가지고 막 우두두두 막 이렇게 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또한 다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군대를 가게 된다면은 총을 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어깨. 잘못하면은 이렇게 팔이 빠지던가 어깨가 이렇게 골절되거나 하는 사고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총이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운동量가기 때문에 그 총구가 뒤로 이렇게 튕겨지는 그 운동량이 또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깨에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 포탄의 질량에 비해서 대포의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포탄에 비해 대포는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포탄의 속력에 비해서 대포는 뒤로 이렇게 반동되는 경우가 총알보다는 속력이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봐왔던 현상인데 그거를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 봐서는 그래도 어떻게 쓰인다는 거야 라고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예시 문제를 보면서 한번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지난번에 F는 MA 가속도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쌤이 단계를 정해줬죠. 이번에 또한 우리가 그 단계를 쌤이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이고, 네, 중류에서 뚜루룽 나왔네요. 자,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한다? 충돌 전, 충돌 전, 분리 전 똑같겠죠? 자, 각 물체의 뭐를 표시할까요?
그쵸. 당연히 운동량 보존이니까 각물체의 운동량을 표시한다. 여러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였어요. 그러면 속도라는 거 값은 빠르기와 방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량 또한 방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우리 뭘로 표시하면 좋겠어요? 그쵸. 우리 화살표로 표시하면 됩니다. 운동량을 화살표로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실 뭐 물리학 1에서는 대부분 외력이 없고 마찰이 없는 경우가 주어지니까 아주 심플하게 충돌 전후에 이제 운동량 합이 보존되는지를 두 번째 단계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돌 전 혹은 뭐 분리 전, 충돌 전 운동량 선생님 그냥 필요하고 쓸게요. 운동량 합과 또 그리고 충돌 후 운동량 합이 같다. 이것이 보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2번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을 고려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면은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잡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다. 그래서 충돌 전 후 운동량 보존을 사용해 주시면 2번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뭐 물체의 질량을 묻던가 아니면 속도를 물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운동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충격량을 물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텝 3 예를 들어서 뭐 충격량 묻는다면 스텝 3까지 가겠죠. 자, 충격량은 I라고 쓸게요. 운동량과 어떤 관계였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다 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 뭐 A물체, B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A물체의 충격량, A물체가 받은 충격량 구하라고 하면은 A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시면 되고 B물체가 받은 충격량 하면은 B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A물체, 뭐 B물체, 두 물체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엔 충격량은 두 물체 다 어떻게 써요? 그쵸. 충격량이라는 것 자체가 힘 곱하기 시간인데 결국에 A물체, B물체가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 그 힘은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크게 같을 거고요. 그쵸? 또한 충돌할 때 나 혼자 더 오랫동안 충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두 물체 이상 있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충돌 시간 또한 같겠죠. 그래서 우리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충격량은 A물체든 B물체가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A물체나 B물체 둘 중에 하나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만 구해도 다른 물체의 충격량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같이 한번 적용해 보러 가보죠. 자, 우리 교과서 39쪽에 있는 예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 잘 읽었을 걸로 생각되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물체가 충돌한 걸로 봐서 바로 운동량 보존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바로 파악했을 테고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뭐 하라고요? 그렇죠. 충돌 전의 운동량 표현해주기. 자,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편하더라고요. A물체의 경우는 운동량 질량 2 곱하기 속도 4에서 8이고요. 근데 그 8이 방향 또한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8kg/s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B물체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얼마요? 그렇죠. 10이죠. 10인데 방향이 저 왼쪽 방향이죠. 속도가 반대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그쵸. 충돌 전후 운동량 합이 보존이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8과 왼쪽 12를 합하면요. 그쵸? 왼쪽 방향으로 4만큼 나오겠죠. 그쵸? 만약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쓴다면은 우리 또 서술형도 중간고사 있으니까 쓴다면은 그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8kg/s 그리고 마이너스 12kg/s 해준 것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kg/s다. 이렇게. 선생님은 모의고사 문제 풀거나 이러면 객관식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주면 아주 심플하고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왼쪽 방향 운동량 4만큼이다. 충돌 전이 운동량 합이고요. 그럼 충돌 후의 운동량은요? 충돌은 보니까 A물체는 왼쪽으로 8만큼이네요. 그럼 B물체가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야지 왼쪽 방향으로 4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일까요? 그쵸. 지금 B는 친절하게도 운동 방향을 오른쪽으로 표현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가 표현이 안 돼서도 우리는 당연히 왼쪽 8에서 오른쪽 4만큼
더해줘야지 얘가 왼쪽으로 4만큼 되니까 당연히 알 수 있지만 또 친절하게 방향까지 표현해놨으니까 더욱더 우리는 빨리 구할 수 있죠. 그럼 B 운동량이 4kg/m이기 때문에 당연히 V는 얼마 나옵니까? 1m/s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더 정확하게 방향까지 써준다면 오른쪽으로 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쌤이 뭐 또 서술형을 고려해서 충돌 후 운동량 또 표현을 한 번 더 써주자면은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방향 마이너스 8kg/m/s. 선생님 왜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둬요? 라고 많은 친구들이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을 오른쪽으로 주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보통 물리에서는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두면은 좀 더 이렇게 간편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근데 오른쪽 방향은 돼 있으니까 4kg이고 모르는 V m/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kg/m가 돼야 된다. 우리 뭐 부호 그 고려해줘야 되고요. 중요하고요. 운동량에서는 부호가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단위를 많이 생략한다면은 이 경우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마이너스 8 플러스 4V는 마이너스 4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V 얼마인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플러스 1m/s다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그냥 풀 때는 쌤이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고 그 숫자로 이렇게 써주는 거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빨리 풀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서술형 문제를 푼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우리 이렇게 단위까지 명확하게 잘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표현으로 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A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입니까? A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요? 얼마일까요? A 물체는 처음에 운동량이 8kg/m였는데요. 오른쪽으로. 지금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8kg/m로 즉 오른쪽 팔에서 왼쪽 팔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A가 얼마만큼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어떤 거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량이다. 지금 A 물체의 충격량 물었기 때문에 A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보면 되죠. 얼마예요? 총? 그쵸. 16 단위는요? 뉴턴 세크 되겠죠. 충격량의 단위. 선생님 뉴턴 세크랑 kg/m/s 단위 같은 거요?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또 혹시 또 까먹은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써줄게요. 1뉴턴 곱하기 1초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뉴턴 세크를. 그러면 얘가 과연 kg/m/s랑 같은지 한번 볼게요. 우리 뭐 쓰면 돼요? 이것도 1kg 곱하기 1m/s라고 볼게요. 자, 1뉴턴은 얘들아 얼마니? 1뉴턴은 뭐예요? F는 MA, 1뉴턴이라는 것은 1kg 곱하기 1m/s 제곱. 1kg 물체를 1m/s 제곱 가속운동시키는 힘이 바로 1뉴턴이죠. 그럼 여기서 1세크, 1초, 초 곱해주면 얘가 여기가 사라지니까, 세크 제곱이 사라지니까 kg/m/s 바로 나오죠. 되시나요,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단위 또한 상호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량의 단위 써줄 때는 뉴턴 세크를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의미적으로는 당연히 같지만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운동량의 단위는 kg/m/s. 서술형 쓸 때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B는요. 여러분 이제 B는요. B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예요? 그쵸. 앞에 이미 설명했어요. A 물체, B 물체 같이 충돌했어요. 충돌할 때 서로 주고받는 힘,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같고요. 시간 또한 충돌 시간 같을 테니까 당연히 A 물체의 충격량이 16N예요. 그럼 B 물체의 충격량 또한 16N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B 물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왼쪽으로 12만큼의 운동량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4만큼 됐네요.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16만큼이어야지. 왼쪽으로 11 없애고도 오른쪽 4만큼이니까 16N 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당연히 뭐 그냥 우리 수식으로 쓴다면은 빼기 해주시면 되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래서 여기서 써준다면은 나중 운동량이 B 같은 경우에는 4kg/m였고요. 마이너스 B2 처음 운동량은요. 그쵸? 마이너스 12kg/m/s. 나중 빼기 처음 운동량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당연히
더해지니까 16Nm 나오죠.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한 문제만 예시를 풀었는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더 다양한 예제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물리학도 친구들 화이팅!